굳이 나노바나나까지 결제를 해야 될까? 두 결과물 모두 나쁘지 않죠.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해서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미지 생성 AI가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들어보셨죠? 나노바나나를 실무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면서 이거는 꼭 공유해야겠다 싶은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기능들만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PPT 만들 때도 이미지 생성이 이제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나노바나나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PPT 퀄리티도 한층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 콘텐츠를 쭉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지 생성 AI로 미드저니를 쭉 활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베이직 플랜을 이용을 하고 있고 1년에 $96, 14만 2천 원 정도의 값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AI 툴에 쉽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큰 고민 없이 그냥 구독을 하다 보면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정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료 버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정보도 정말 많이 알아본 다음에 이게 진짜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내 업무 효율을 높여주겠다 싶을 때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미드저니나 나노바나나 프로도 저처럼 PPT를 많이 만드시고 이미지 생성을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AI를 잘 활용을 하면서 제 업무 효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꽤 오랫동안 활용을 해왔던 미드저니 먼저 살펴보면, 제가 이 툴을 구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미지 생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쭉 보면 이런 식의 실사 느낌의 이미지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이나 분위기를 전하는 추상적인 이미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이미지를 고퀄리티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은 제가 두 영상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이 익스플로어에 가서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관련한 이미지를 찾고 싶다 하시면 카, 일렉트리시티, 배터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와 관련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충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카피해서 이미지 URL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미지 URL을 복사를 해주고 이쪽에 그 URL을 붙여넣기를 해주면 방금 봤던 이미지랑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미드저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4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4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PT를 만들 때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PPT 배경에 요거 하나만 넣으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목차의 슬라이드에서는 요 이미지를 넣어주고 또 다른 목차의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넣어주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미드저니 기능이 참 괜찮죠. 그래서 나노바나나가 막 핫해졌을 때 저는 이미 미드저니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나노바나나까지 결제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드저니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몇 가지를 나노바나나에서는 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주로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하고요. 구글 AI 프로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다달이 29,000원씩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때는 빠른 모드보다 사고 모드에 놓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해줍니다. 일단 나노바나나도 다른 이미지 생성 AI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에 기반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한글로 프롬프트를 써도 돼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카페에서 본인의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두 결과물 모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서 이 아이폰의 기종을 17 프로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 이미지와 아이폰 17 프로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고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활용을 해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두 이미지를 같이 업로드를 해준 다음에 왼쪽 이미지의 휴대폰을 오른쪽 이미지의 휴대폰으로 바꿔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물을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실무에서 PPT를 만들다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너무 좋은데 혹시 이 부분만 좀 수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노바나나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이미지를 아예 다시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하면 이미지의 일부만 딱 집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컨셉의 디자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사 포스터를 제작을 할 일이 있었어요. 행사의 컨셉이 2026년을 미리 그려본다라는 의미에서 청사진, 설계도였어요. 청사진이라는 키워드로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노바나나의 도움을 정말 톡톡히 받았습니다. 일단 3D 아이콘 하나랑 이 아이콘은 아이콘 스카우트에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느낌을 잘 살린 레퍼런스를 업로드를 하고 왼쪽 이미지를 오른쪽 이미지처럼 만들어줘. 그리고 배경색까지 제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이 이미지도 일단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는 포스터의 디자인 틀은 제가 잡고 싶었고 그 안에 들어갈 요소들이 필요했던 거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줬어요. 구도는 이 이미지처럼 가져. 그리고 뒷 배경은 모눈 없이 요 색으로 깔아주고 브랜드가 포함된 이미지가 스케치 느낌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돼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줬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청사진 느낌의 디테일을 더 살리고 싶어서 이 이미지를 예시로 넣어준 다음에 왼쪽 이미지에 이 이미지에 오른쪽 이미지처럼 수치를 기입해줘. 이렇게 추가적으로 명령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배경색까지 지정을 해줬던 이유가 포스터의 배경색이 이 색이라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얘를 이대로 넣으니까 배경색이랑 이 색이랑 약간 구분이 돼가지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배경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배경을 없애줬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투명이 아니라 투명한 것처럼 낚는 그런 배경 아시죠? 배경 지워주는 프로그램들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도비 익스프레스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리무브 백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고 이렇게 배경이 지워집니다. 파란색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배경이 파란색이었어서 그냥 활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잘 지우고 디자인 요소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PPT를 만들 때도 그 자료의 컨셉에 맞춰서 요소를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더라도 컨셉에 맞는 요소를 직접 생성을 해서 넣으시면 조금 더 일관된 느낌의 디자인이 가능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분위기, 느낌을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스톡 이미지 사이트나 아이콘 사이트, 외부 사이트에서 찾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더라도 그냥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셉의 요소를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우면 저도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직접 활용을 해본 결과 이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노바나나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제미나이에서 채팅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거나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API를 발급받아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미나이는 무료로 활용을 하실 경우 하루 3장까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저처럼 유료 구독을 하시면 하루에 50장까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 한계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최대 2K까지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실 2K도 나쁜 화질은 아닌데 4K 정도의 정말 고화질의 이미지를 원한다 하시면은 제미나이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를 발급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독제가 아니라 동량제입니다. 이미지의 제작 개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지를 최대 4K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고 싶다 하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셔야겠죠. 1K나 2K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장당 0.134달러, 그리고 4K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장당 0.24달러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두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2K로도 충분하다 하시면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더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원한다 하시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노바나나를 어떻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를 병행해서 쓰게 됐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미지를 아예 처음부터 생성하는 데에는 미드저니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을 한다거나 특정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 요소를 만드는 데에는 나노바나나가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AI 툴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AI에 무작정 의존하기보다는 내 업무에서 필요한 지점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의 틀과 맥락은 내가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AI를 더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업무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을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한테도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